질문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화학섬유 산업을 갖다 육성하게 된 계기가 이 수출용 전자재를 수입 대체하려는 그런 동기에서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어쨌건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공급 능력으로 봐서 앞으로 이렇게 유치 산업으로서 육성할 만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그 두 가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출용 원자재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그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입 대체하려고 수입을 한 것이라면은 그거는 수입 대체 산업화가 아니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뭔가 이게 화학산업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얼마나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유치 산업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육성을 한 것이라면은 그거는 이제 일종의 다음 단계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한 거니까 그건 굉장히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약 당시 정부가 이걸 육성하려고 할 때에 어느 쪽을 더 중점을 둬가지고 한 거냐 하는 것 갖다가 밝히는 그것이 결국은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갖다가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우리가 이 산업 자체를 갖다가 당시에 국내에 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자동차 산업을 조립 산업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이거는 다 이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걸 한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부품 생산할 때에도 근데 어떤 부품 정도는 이게 우리가 한번 우리의 공급 능력이나 앞으로의 기술력의 공급 상태로 가가지고 얼마나 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거를 선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아무 기준이 없이 그냥 수요가 있고 그래서 또 정부가 그냥 보호를 해주니까 그에 따라서 결국은 생산을 시작한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금이라도 구분을 해서 이걸 가야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화성산업은 제가 잘 모르고요. 사실은 이상철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동차산업 수출산업을 육성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수입 대체 공업화 과정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들 내에서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진행되어 있으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다 가동을 100%다 하게 되면 다 이제 과잉 생산이 되어버리는 이런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사실은 이 그동안 10여 년간에 소개했던 것들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사실은 일종의 수입 대체 그 자체들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출 산업으로 생각할 수, 그러니까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산업원들한테 자연스럽게 수출 산업화하는 것들이 도출이 된 것이다. 처음부터 의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정책들하고 추진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그 새로운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수출 산업을 하는 것들이 나왔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화성 산업의 경우에는 마이크 들이라. 현대가 막 창의합니다. 교육 공장에 막 창의합니다. 최근에 라디오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11시 반인가 KBS에서 말입니다. 하는 일종의 역사 드라마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제일 처음에 참여할 때 신규지역이에요. 신진자동차가 세나가 이런데 뭐를 내거냐면 수출을 내겁니다. 신진이나 이런 데서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 업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상무부장과 하여간 불러가지고 니들은 뭐하냐, 그러니까 국산화가 그 당시에 문제였었는데 현대는 수출을 해갑니다.
진출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환상이고 사실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무부 장관은 하여간 우리는 수출하는 데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 얘들도 알아서 그걸 따라가든지 뭐 하든지 해라. 초창기 얘기입니다. 정주영 이 어떻게 하여간 회장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지 그걸 좀 미화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을 보면 그 비슷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민 교수가 지적한 그런 어떤 비전이라는 게 뭐 어떤 다른 것보다도 할만하다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가 그 당시 관료 사이에 있었긴 있었다. 단순한 수입 대체로 생각하다가 조립해서 만족하다가 하다 보니까 수출도 될 만하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진작일 수는 있지만 그 당시 기록을 보면 현대는 그렇지 않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경제개발 계획 수립하는 초기 단계는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에 그 앞으로 3, 4년 이내에 국내 수주가 얼마가 될 것인가만 추정을 한 다음에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 공장이 몇 개 정도 있으면 좋겠는가라는 식으로 그 전체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슨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뭐 이런 하루 10톤 정도 규모 굉장히 작은 공장인데요. 당시에 수요가 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술을 대체하는 그래서 수입 과정을 대체한 수입 대체가 완전한 목적이었고요. 수출 얘기는 어떠한 문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출 상황도 아니고 근데 이제 67년 8년 되면 이제 수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국내 수요가 이미 다 차가지고서 더 이상 공장을 증설이나 신설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신규 진입을 계속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생기는데 근데 그 기업들이 이제 신청서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내 수요 초과하지만 저는 수출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입 대체만 목적으로 하면은 당연히 외저도 12호에서 이건 이제 수입 대체 한도를 초과하니까 리젝트 해야 되는데 뭐 수출한다고 그러면 승인 일자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해주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들어왔던 대표적인 제가 제일 앞섬인데 제일 앞섬은 아주 늦게 이제 수출하겠다고 전량 수출 목표로 들어오는데 공장 가동한 이후에 그 오일쇼 나고 나서 해외 경기가 나빠지니까 수출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출하기로 들어오는 기업한테는 수출품, 수출용 비자재에 대해서 면세 혜택 같은 걸 주는데요. 그 환급을 다 시켜버립니다. 이행 엄청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실제로 시기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 61년부터 67, 8년까지는 화성 같은 경우는 오로지 수입 대체만을 위해서 정책이 계속 추진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들어오는 그것도 대기업들인데 그 기존 대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잘 막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많고 밝히지 않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시장이고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진입하는 걸 규제를 못하게 되니까 그냥 수출인가로 해서 들여놓고 일 저질렀으니까 이제 이걸 국내에서 어차피 들어와가지고 뭐 원래 파업할 일이라고 벌어질 테니까 그걸 전체를 다 통제하는 방법으로 수출용 원자재라든가 뭐 직수출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이 개발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 이중 가격, 삼중 가격인 걸 하면서 대기업들의 어떤 일단 저희가 이윤을 맞춰주는 형태의 이런 정책들이 지속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 간단하게. 네. 아까 프로에서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는 바를 설명을 드리면 애초에 61년도 영산사업이 우선 계획을 세웠던 것은 국내에 있는 자본에 의해서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책의 목적이 굉장히 더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쿠데타 이후에 김종필 씨가 대만에 갔다가 대만에서도 그 똑같은 5개년 계획을 통해 가지고 구상하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닛산 자동차를 도입해 가지고 뭐 유력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태어났으니까 새 나라라는 이름을 지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걸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세웠고 그것에 대한 계획이 이제 정청 5개년 계획이고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정용하고 같이 만들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자본도 국내 자본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제일교포 자본을 끌어다가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1년도 안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저절이 되고 그것을
이제 완전히 없앨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큰 자동차 자본이었던 김청원 형제의 신진자본이 인수를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국내 자본이 계속 갖고 갔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출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60년대, 62년도에 외화 위기를 맞아가지고 뭐 이제 수출해야 되겠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그다음 처음에는 이제 경공업 수출 많이 했었던 것이죠. 근데 7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중화공업에 수출을 해야 되겠다는 정책을 세우고 그 가장 그 핵심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를 아무나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용 전략형 사업, 소형 승용차를 만들어라라는 식으로 정부가 제시를 하고 그래서 현대가 그것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포니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수출 산업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산하고 지금 자동차만 하고 있는데 이제 전자의 경우를 보게 되면 59년도에 라디오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당시 59년에서 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라디오 이외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없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뭐 수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60년대 후반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 전자보험진흥회라고 하는 어떤 그 전자업체들의 어떤 그 단체들이 전자산업을 키우는데 정부가 좀 도와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근데 그 요구를 하면서 주장하는 게 이 전자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수출에 크게 기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도 이제 이게 수출 지원 이제 전자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수출 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사실은 수출을 하려고 하면 능력이 기업의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산업 초기에는 그걸 시행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수출을 시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게 60년대 후반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산업이 형성이 되고 또 어떤 그 외환에 대한 어떤 요구들 이런 것들이 시급해지면서 60년대 후반 이후로 어떤 그 수출 공업화랄까 이런 게 좀 더 강조가 되지 않았는가 전자산업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김생 교수님,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는 주로 일본에서 부품하고 원자재 도입해가지고 가공해가 수출한다. 이러니까 옛날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우리는 수출 많이 하는데 그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수입 수출이 균형이 되는 이런 식의 건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일본으로부터 엄청나게 수입 초과인데 그것도 지금 사실은 내가 보니까 부품이나 원자재 도입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화석이나 자동차 산업에서는 우리가 수입 대체하다가 수출하다가 이러면서 또 부품 공장도 다 세우고 이래가지고 지금 사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럼 우리가 일본에게 자꾸 수입 초과되는 것이 그냥 조금만 더 가면 시간만 가는 것처럼 자꾸 없어지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건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네요. 홍 교수님. 예,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특히 이제 그 70년대 국민차라 그러는데 국민차 개발 과정에서 그 일본 업체들이 많이 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모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포니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의 부품 수입이 됐는데 이 경우에 수입 규제했다는 것은 그 중에서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것만 못하게 수입이 안 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일부만 사실은 국산화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마 뭐 지금 여기에 뭐 95% 이렇게 나오는 것도요. 실제로는 이제 무조건 이 1차 부품업체가 근데 수입에다가 납품하면은 완성차 업체에서는 그것은 국산화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는 수입품이지만은 그냥 95% 속에 국산품 이렇게 간주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70년대 내내 사실은 수입 비율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대체로 아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이후에 넘어가서 80년대 가야 이제
사실은 수출 전략 형성력자라는 것이 엑셀이 80년대 이후에 나오거든요. 70년대는 사실 수출이라는 말들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70년대 이 지능계획 내면서 처음으로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수출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냥 현대가 70년대 그거 하면서 정부에 수출하라 그래서 이제 자기들 이제 우리 수출한다고 얘기했는데 자동차 부분의 수출은 60년대에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70년대, 74년에 처음 나온 거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새로 분순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수입 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발판이 마련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발표해 주신 홍장필 교수님 또 토론해 주신 이건영 박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일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